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충실한 파트너 충파 인사드립니다. 일요경마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토요경마 제가 감기 언급 드렸죠. 좀 어떠나요? 목소리 좀 괜찮아졌죠? 이제 코막힘도 없고 병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또 약도 먹고 좋은 컨디션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텀이 토요경마 방송하고 텀이 그렇게 길진 않는데 좀 괜찮아졌어요. 어느 정도 회복되고 감기 금방 나았으면 여러분도 감기 꼭 조심하시고 자, 일요경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주간이죠. 코리안컵, 코리안 스프린트, 큰 이제 대상, 그랜드급 경주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마 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주인데, 코리안컵이나 코리안 스프린트, 외국 마필들,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전파는, 일단 코리안컵하고 코리안 스프린트는 기수, 조교사, 마주, 혹은 관리사분들, 정말 모든 거를 다 갖춰서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 이 점 하나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 가지 다른 기타 일반 경주들에 비해서는 이 그랜드급 이런 큰 경주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는 코리아컵을 한 방으로 적중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도 나름 생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보는 마필들이나 소개해드릴 마필들, 정확하게 코리안컵 8경주죠? 8경주에서 제가 언급할 거, 코리안 스프린트도 마찬가지인데, 코리안 스프린트는 약간은 복잡해요. 이 게이트가 약간 복잡한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좀 풀이해서 여러분께 제가 생각하는 풀이로 이렇게 언급을 드리면서 일요경마를 진행해 볼 생각이고 7경주죠. 그때는 일단 오전장 경주에서 자금 마련 정도 해서 한구라해서 코리안 스프리트를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일요일날 지난주도 마찬가지예요. 8월 한 달간 정말 지옥을 맛봤어요. 근데 9월 달에는 다를 겁니다. 9월 달에는 제가 또 좋은 기억도 많기 때문에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제가 예상을 처음 할 때부터 9월 달에 상당히 좋은 페이스, 상당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 자신감만으로도 이번 주 먹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루경마 상당히 자신 있는 내용으로 자신 있는 와필들 소개해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 춤파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이제 문자 신청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분석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류경마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 국산 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같은 경우는 일단 1000m다 보니까 게이트 여건과 그리고 선행 여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공교롭게도 좀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외곽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러면 외곽 말고 내측에서 좀 빠르게 선행권을 나가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냐? 1번 노열 웨이버 정도입니다. 드래곤 보트도 나름 어느 정도 스피드 지니고 있고 논스뱅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외곽에 포진되어 있는 9번 캠프 바다와 12번 백상이 상당히 빨라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이런 경주에서는 외곽 마필들 안 봅니다. 근데 내측의 마필들 그렇게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원사이드에게 9번과 12번이 초반에 앞에 치고 나온 그림이 나와주기 때문에 스타트 때 완전 주춤하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9번, 12번이 큰 무리하지 않으면서 앞선권에 장악해 나갈 수 있고, 심지어 9번 캠프 가다는 뒤가 좀 약해요. 그렇지만 이제 12번 백상 같은 경우는 외곽 게이트긴 하나 라스트 힘까지 뻗어나온 걸음이 좋기 때문에 12번 백상은 거리가 이제 줄었죠. 1000m로. 그래서 저는 더 볼 수 있는 마필을 보고 있어요. 1000m에서는 1200, 1400, 1300, 1200 이런 거리보다는 확실히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백상은 이번 경주에 이거는 뺄 수 없는 마필,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1번 노율해버는 글쎄요, 이게 지금 강급됐는데 이 마필이 좀 입상권까지는 보기 좀 어렵겠고, 삼복승으로 좀 노려가시는 분들, 삼복승 배당으로 좀 노려가시는 분들 1번 노율 웨이버는 조금은 볼 수 있잖아요. 왜냐면 1번 게이트고 노율 웨이버가 3차권이나 5차권 이내 착순권에 들어앉은 성적이 1000m에서 대다수이고, 또 게이트도 그때 2번,
1번 게이트에서 우승 한번 했습니다. 1번, 그리고 뭐 3번, 4번. 이 이내 게이트가 들어왔을 때 1000m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3복승 정도로 좀 노력할 수 있다. 이 마필이 약간은 라스트에 부족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버티다 3차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엘 헤이버는 외곽에서 마필들이 내선을 들어가면서까지 선행을 그렇게 무리해서면서 9번, 12번이 선행을 나가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선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노엘 헤이버는 끝까지 좀 버틴다면 3복승권 정도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다. 그래서 배당마로 그렇게 언급드리겠고, 다른 마필들 보자면 9번, 12번 제외하고 5번, 2번, 9번, 12번은 앞에 나가는 마필을 때려잡을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냐 꼼꼼히 살펴봤는데, 저는 5번 페더럴캡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페더럴캡은 기본적으로 마필이 치고 올라오는 중석이 좋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스타트보다는 치고 올라와서 라스트에 마필을 뽑아내는데, 앞에서 뻗어나가고 중간에서 뭉치고, 페더럴캡은 점점 치고 올라오는 걸음입니다. 김영민 기수가 초반부터 그 무리해서 전개를 할지 모르겠지만 페더럴케 또 아주 느린 스피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라스트에 5번째 이내는 붙어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라스트에 앞에 마필을 때려잡을 때는 저는 5번 페더럴케 가장 유력하자. 게이트도 5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5번 페더럴케, 이 마필도 1000m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는 5번, 9번, 12번 정도 3두의 압축 맞고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고, 정말 큰 배당을 노리신다는 분들은 1번 노엘 헤이버 3복승이나 뭐 3차권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좀 어떨까 이렇게 추천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9번보다는 12번을 좀 백상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5번, 9번, 12번 이 3두 정도 언급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2경주 국산 6등급 1000m 2세 신마 경주입니다. 신마 경주인데 뭐 뚜렷하게 확 눈에 들어온다 하는 마필은 없어요. 그나마 이번 경주에 약간은 어떻게 보면 최근 신마 경주 중에서는 뭐 뚜렷한 충마가 없다 할 정도의 약간은 혼전도를 보일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에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일단 한두 먼저 언급드릴게요. 이번 당찬 바람, 선행력은 정말 좋은 마필이에요. 선행력은 정말 좋습니다. 근데 순발력이 라스 걸음이 너무 무뎌져요. 뒤가 없다 그래야죠. 초반에 마필을 힘을 다 쓰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량 소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라스의 걸음이 무뎌지는 게 당연하고, 이번에 좀 직전에는 8번 게이트이긴 하지만 이번에 내치 게이트이기 때문에 좀 더 여유롭게 선행 나가서 라스에 조금이나마 그나마 버티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주로도 좀 아마 빠른 주로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번 당찬 바람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8번 라이언 여제입니다. 라이언 여제 같은 경우는 이거 말해 뭐합니까? 이 마필은 걸음은 좋은데 마필이 내측으로 막 기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에도 원래 2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안토니오에서 그냥 안에 박아놓고 추진만 해서도 2착을 할 수 있었는데 마필의 성질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재기승을 안토니오 기술을 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노력을 보이면서 아쉽게 3착을 했지만 다음에 이마필이 앞병이 조금 교정되면서 레치고 기대는 게 좀 교정이 되면서 더 뛰기를 하는 바람, 약간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교 때 시행하는 모습도 그렇고 안토니오가 기승하고 조교를 시행하는 모습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8번 라이언 여제는 저는 이거는 조금씩은 변화가 오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게이트가 오히려 레치에 갇히는 것보다 이런 내사학병만은 외곽 속에 빠져있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8번 라이언 여제,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경주 축으로 안고 가는 게 맞아요. 최근에 안토니오기서 많이 달라졌죠. 마필 자체가 아무래도 앞병마다 보면 부담감이 있는데 강하게 들어가기보다는 그래도 저는 그나마 편성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신마가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8번 라이언 여제는 여러분 꼭 안고 가는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11번 와이드 킹덤, 이 마필은 직전에 상대가 너무 강했죠. 정문 서미트 스트레토, 외곽에서 조제르지게 빠르게 나와서 승부를 해보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 있었다. 이번에도 선행권 도전도 충분히 가능하고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문생규수 안장이라면 앞에 붙여서 승부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D가 약간 살짝 부족해요. 그래서 그만큼 힘쓰고도 라스트에 다른 마필이 안 잡히고 버텼다는 것은 그래도 여력이 좀 있었다. 앞에 거리가 많이 벌어다 보니까 조제르 기수가
마지막에 이 정도 다 뽑아낸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1번 와일드 킹덤 같은 경우는 이번 경주에 한 번 정도 더 볼 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그리고 6번 사메락. 직전에 마필이 상당히 무기력했죠. 데뷔전에서 사메락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마필이 좀 훈련 때 뛰는 거와 실전에서 뛰는 게 많이 다릅니다. 훈련 때만큼만 띄워주면 저는 충분히 기본기도 있고 싹수도 있는 마필이라, 또 마필이 좀 길게 잘 가는데, 직전에 이제 데뷔전에서 모습은 너무 뒤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주임사 때 모습도 마찬가지였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필이 길게 잘 가는데, 선미락은 저는 기본기를 갖추고 있어요. 이 마필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마필이 이제 실전을 뛰어오면서 경험을 거치면서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 2세 마필입니다. 그래서 3회랑은 현장 상태까지 좀 살펴보고, 이 마필은 좀 주시게 해야 되는 마필로 언급드리겠고, 또 4번 나온 탑맨이 많은 인기를 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불량주로에서 뛰는 내용이었고 기록 자체는 큰 의미가 없고, 근데 주행 자세가 좀 높아요. 주행 자세가 좀 높은데 탄력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자세만 좀 낮아지면 이 마필은 상당히 더 띄워줄 마필이고, 또 머스킷맨 자마들이 순발력도 상당히 빠르고, 기본적으로 마필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4번 나온 탑맨도 좀 기대치를 모으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많은 마필들 2번, 8번, 4번, 6번, 8번, 11번까지 다섯 대 마필을 언급드렸는데, 이 마필들이 다 이제 백팀권에 이제 안고 갈 수 있는 마필들인데, 저는 여기서 최대한 세 마리로 압축을 해서 현장에서 정리를 하겠고, 웬만하면 저는 8번 나이언 여제를 안고 갈 생각이에요. 앞병마라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래도 안토니오에서 변화가 있고 마필도 서서히 이제 바뀌고 나가는 모습이고, 게이트가 오히려 안쪽보다 외곽이 더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8번 나이언 여제 이번 경주 축으로 추천드리면서 이 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3경주 국산 5등급 1300m 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인데, 이번 경주에 저는 아마 이마필이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을진 모르겠지만, 좀 이마필을 강하게 붙어 들어갈 것 같아요. 강하게 붙어 들어갈 생각입니다. 바로 4번 파이팅 히어로입니다. 29주라는 긴 공백을 거치고 출전하는 마필이고, 약 반년 만에 나오죠. 파이팅 히어로. 다비뜨기가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자체가 거세를 한 이후에 좀 휴양 갔다가 공백을 가지고 주행사를 치르고 나오는데 달라졌어요, 마필이. 이게 마필이 원래 이제 다리를 뛰면 보통 한 발을 내딛고 이렇게 딱 딛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보통 내딛는 타이밍이 뭐 이런 정도의 좋은 리듬을 뛴다면, 라이언 여제 같으면 좀 모듬 뛰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듬 뛰기. 그러니까 바로 나오고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왼발을 쓰든 오른발을 쓰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들이 이렇게 밸런스 있게 막 딛고 차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거의 모둠 뛰기 하는 비슷한 형식으로 약간 자세가 그렇게 뛰어왔던 마필인데,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리듬감이 좀 달라졌고, 원만하게 차고 나가는 그런 리듬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이 마필이 원래 그러다 보니까 앞다리 힘만으로도 전지의 힘, 정부의 힘, 앞의 힘으로만으로도 막 뛰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치죠, 마필이. 그래서 좀 어려웠던 마필인데, 뒤가 좀 덜 들어가는 마필. 그러니까 후구가 좀 덜 들어간다. 그래서 뒤에서 차고 나오는, 앞으로 찍어서 끌고 나오는 힘하고 뒤에서 차고 나오는 힘 동시에 받쳐줘야 마필이 이제 밸런스도 맞고, 힘 소진이 덜하고 마필이 스피드를 빠르게 낼 수 있는데, 뒤가 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는 3번 파이팅 히어로는 완전히 달라졌다. 뒤 힘까지 받아서 차고 나오는 걸음이기 때문에, 전 1000m 이렇게 중에서 치렀잖아요. 1300이 예전에는 조금은 여력이 부족했다 보이지만, 이번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구간에서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주법과 밸런스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전 구간에서 마필을 좀 힘을 쓸 수 있는 밸런스 지역에서 많이 잡혀나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4번 파이팅 히어로는
이 마필이 원래 이렇게 마필이 좀 변했으면 추위권이 아닌 선위권에까지도 충분히 붙어져서 라스트에 역전을 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4번 게이트 상당히 좋아요. 다비드 그게 기승하고 있죠. 저는 4번 파이팅 히어로를 공백은 있지만 저는 이 마필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놓고 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파이팅 히어로 추천드리겠고 5번 대천 히어로가 7번 너블레이스 이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이 선행 나가서 뭐 땡땡 붙어서 뺑뺑이 돌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이 마필들은 4코너 돌아 나가는 순간부터 마필이 조금씩 떨어져요. 페이스가. 그러니까 4코너까지 힘을 다 쓰고 직선에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초반에 여유 있게 선행을 나가서 3코너, 4코너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힘 안배를 하고 초반에 힘을 쓰고 나가서 3, 4코너에서 조금 안배를 하고 4코너 나오는 시점에 마필이 뻗어 나와서 버티는 선행마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버티는데 5번과 7번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스트레이트로 3, 4코너까지 뻗어요. 그러니까 초반에 힘을 많이 쓰다 보니까 4코너 이제부터 마필이 서서히 스피드가 느려지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붙어오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페이스 초반에 치고 나왔다가 빠르게 이끌었다가 갑자기 살짝 페이스 조절했다가 직선에서 다시 뻗어버리면 오히려 마필이 타이밍 잡고 중간 선입권 마필 타이밍 잡고 잡으러 가기 어렵습니다. 근데 초반부터 아싸리 힘을 막 쓰고 빠져나갔다가 4코너 나오는 시점부터 스피드가 점점 불었냐 직선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느려진다 하면 얘들이 따라 잡으러 가는 거예요. 결국 150m, 200m 지점은 동일선상에서 거의 근접해서 다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스트에 막 따이죠. 100m 남기고 따이고 50m 남기고 막 따이고 다른 마필 다 넘어가고 그런 마필이 바로 대체적으로 5번, 7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필들 그렇게 강해 보지 않아요. 주로가 빠르고 선행 마필이긴 하지만 그냥 선행 그 이상 이하도 아닌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5번, 7번은 좀 현장에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태 봐서 그래서 누구에 더 관심이 가냐 이런 마필 따라잡고 이런 마필들을 뭐 200m나 100m, 150m 구간에서 앞에 두고 역전을 노리는 마필들, 역전하는 마필들 1번 희망스타, 4번 파이팅 히어로, 4번 파이팅 히어로 추천드렸죠. 8번 노열 스마티, 11번 프라임 퀸 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들은 공통점이 있죠. 아예 맨 후면에 있는 마필들이네요. 중간권까지 충분히 빠르게 앞섬과 거리를 아주 크게 벌리지 않으면서 5마시 이상 벌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직선에서 따라잡을 여력이 되는 마필들이에요. 아무리 불량주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번, 4번, 8번, 11번 중에 정리를 하고 뭐 현장에서 7번, 9번 중 7번, 5번 중에 정말 상태가 좋다. 이거는 선행은 아예 원사이드로 도주를 나가겠다.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닌 이상은 좀 덜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는데 4번 파이팅 히어로를 축으로 1번, 8번, 11번 중에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1번, 8번, 11번을 말씀 안 드릴게요. 1번은 내측으로 파고 내측을 곱게 따라가 내측에서 파고 출입을 하고 노이즈 마틴은 말씀 안 드릴게요. 기수가 누군지 이 추천이 기수죠. 부신 죄송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믿을 분들은 믿으시고 나 이만 못 믿겠어 하시면 그냥 과감하게 들어오면 못 맞히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못 믿는데 그래서 빼고 가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11번 프라인키는 문세인 기수가 안장인데 마필은 큰 능력이 있는 마필은 좀 기보고 보이는 마필인데 충분히 여건상 11번 게이트긴 하지만 좀 빠르게 붙어서 중간권 자리가 좀 나올 수 있는 조건을 만났어요. 그래서 10번 프라인킨 그래서 이번 경우는 4번 파이팅 히어로를 좀 많이 길었죠. 4번 파이팅을 축으로 1번, 8번, 11번 중에 고민을 하고 선행만 좀 본다면 5번, 7번 정도 이렇게 언급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4경주 국산 6등급 1700m 경주입니다. 1700m 경주인데 정말 편성 자체가 약해요. 1700m 국산 6등급 1700m는 편성은 왜 짜는지 모르겠어요. 1300, 1000m에서 스피드가 느려서 혹은 편성이 강해서 못 왔던 마필들을 위한 편성인 것 같아요. 이거 마필을 망가뜨리는 저는 마필을 좀 망가뜨린다? 좀 애매한데 마필을 좀 무리시키는 편성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3등급이나 4등급 1700, 1800을 더 늘리던가 이거 6등급 1700 골치 맨날 이런 경주에서 엉뚱한 말이야 뻥 터트리는데 그 엉뚱한 말 제가 추천드릴까 합니다.
그 엉뚱한만 2두어 추천드릴 텐데 5번 내지나 6번 퍼스트 썬더인데 내지나 같은 경우는 얘 마필이 서서히 변화가 왔어요. 변화가 아무래도 마필이 빠르게 이제 변화가 오는 마필이 아니라 6월 16일부터 7월 8월 이렇게 거치면서 6월 달부터 마필이 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주기를 그렇게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지금 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지나 같은 경우는 지금 1700을 지금 세 번째 이제 출전합니다. 직전 두 번의 경주에서 두 번의 경주에서 뭐 큰 건 없었죠. 맨 후미에 있다 그냥 한번 써보는 정도인데 이제 성장하는 부분이 이 마필이 좀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그 전까지 이제 목 쓰임이에요. 그러니까 발 쓰임 자체는 발 쓰임이나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는 마필이 많이 이제 완성되고 만들어 가진 과정 속에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걸음이 좀 늘었다면 이제는 목 쓰임이에요. 정군동인데 마필이 원래 제 목을 보시면 손을 그냥 목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니까 추진을 할 때 보통 마필들이 추진을 하면 이걸 설명해 드리면 되겠네요. 추진을 하면 목을 이러고 씁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목을 머리를 위아래 운동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레지나가 좀 달라진 모습은 정구동을 좀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많이 움직이던 마필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중심이 조금은 앞으로 갔다고 볼 수 있어요. 어느 정도에. 원래는 뒤에 있던 중심까지는 아니었는데 마필이 좀 앞으로 좀 빨리 뛰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지니고 기본적으로 지구력, 근지구력이 많이 보강되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레지나는 이전에 이제 맨 후미에서 한 발을 써도 훨씬 더 부드럽게 탄력 있게 치고 나올 수 있고 또 혹은 이 정도의 변화가 중심이 조금 이렇게 앞으로 이제 온다면 이 마필은 최후미가 아닌 선입군까지 붙어줄 수 있다고 봐요. 게이트도 5번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내지나 이동진 기수인데 하주원 기수나 조한별 기수가 있으면 직전에 조한별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이동진 기수를 다시 태웠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더 내지나 이번에 더 좀 가치 있는 마필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마필은 여러분들이 꼭 챙겨가실 바래요.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까요? 글쎄요. 저는 내지나 이 마필 추천드리겠고 복병마로 우리 함도에 복병만 더 있는데 6번 퍼스트 썬더입니다. 퍼스트 썬더 이거 1700 준비하는 말 맞습니까? 2주 만에 출전이에요. 2주 만에 이 마필은 훈련 때 보면 이거 뭐 단거리 나오겠는데? 그 정도의 이제 훈련 패턴을 보여줘. 근데 그게 1700을 써요. 그리고 뭐 직전에 1300을 썼는데 계속 1700을 쓰다가 1300을 쓰고 이러고 1000m 나와서 때려 먹는 좀 표현이 좀 과격하죠. 이러고 1000m에서 좀 승부를 해서 입상권이나 상금벌이를 하려는지 일부러 좀 지구를 좀 보강을 해서 그러려는지 몰라도 마필을 보면 이거는 훈련 시 마필을 이제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나 훈련을 가져가는 과정이 이거는 오히려 단거리를 뛰면 더 잘 뛸 수 있는 훈련 내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퍼스트 썬더가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거 선행 아니면 이상한데 선행 안 나가는 게 이상한데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 봐요. 마필이 원래는 퍼스트 썬더가 조금은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었으면 최근에는 이거 뭐 그렇게 순발력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6등급 1700m 이번에 선행마가 뭐 있습니까? 선행마 뭐 있어요? 8번 선사이트급 뭐 10번 11번 애니선 12번 골드레벨 뭐 이런 마필도 선행 나갈까요? 외곽에 있어요. 그러면 뭐 7번 윈드스카이도 있지만 아주 빠르지 않아요. 이 마필도 다 느려요. 그냥 정말 고만고만하고 느린 편성에서 그나마 앞선권에 붙어줬던 마필인데 퍼스트 썬더는 원래 빠른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순발력과 스피드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을 그렇게 소화하고 있다면 선행 가야죠. 이거. 그래서 이 마필이 선행 나간다면 정말 사고를 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큰 금액은 아닌데 승부를 볼 만한 가치가 있진 않습니다. 선행 못 나가면 맥없이 또 무너질 수도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퍼스트 썬더는 선행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방어권 정도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고 아니면 정말 나 이거 폭탄을 노리겠어 하면 퍼스트 썬더 놓고 가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기에 추천드리고 싶은 마필은 마필이 변화가 온 5번 내지나 그리고 기습 선행 나갔을 때
정말 한국으로 대박을 낼 수 있는 6번 퍼스트 언더. 이제 5번, 6번을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드리고, 다른 마필들은 뭐 1번 아이언 하트나 7번 윈드 스카이, 그리고 12번 골드 레벨, 이 정도에서 좀 보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 5개의 마필들을 조금 잘 조합해서 현장에서 판단을 하겠고, 여러분께 좀 추천드리고 싶은 복병만은 5번, 6번이다. 푸에르 스페이스는, 글쎄요, 이 마필은 항상 여력이 부족해서 유도 유승환 무빙을 타는 기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고민, 현장까지 4번은 고민하겠고, 5번, 6번 열 복병마로 꼭 챙겨 가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 5경주 국산 4등급 17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여러 대의 마필들 말씀 안 드릴게요. 솔직히 압축권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마필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말씀드린 마필이 5번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은 최근에 보여준 상당히 아쉽죠. 2착, 3착 상당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56kg는 부담 중에 하지만 최근에 행보 자세가 워낙 좋고 상대들이 좀 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움은 남겼는데 부중 늘었지만 또 선행 찬스예요. 내 측에 대천에 노열 복순이 외곽의 매니 스마트 이런 마필들이 선행권을 도전할 수 있는 마필들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리빙스턴이 선행력이 더 빠르죠. 기본적으로 게이트도 5번 게이트 무난한 게이트를 만났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선행 나가면 또 한 바퀴 돌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엔 좀 우승 찬스를 맞이한 경주 편성이기 때문에 5번 리빙스턴은 꼭 안고 가야 되는 마필이고, 그리고 이번 경주의 다른 마필은 역시나 이제 조건 잘 만난 1번 대천 에이스죠. 리빙스턴이 앞에 나가서 뻗어주고, 대천 에이스는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면 내천권에서 곱게 따라가다 라스트에 역전할 수 있는 조건은 만났기 때문에 직전에 같이 2, 3착을 했는데 이번에 순위가 저는 뒤집힐 수도 있어요. 1, 2착이 좀 그러니까 대천 에이스가 이거 리빙스턴이 뒤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천 에이스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에요. 마필은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여건을 너무 잘 만났어요. 1번 대천 에이스 추천드리겠고, 10번 빅토리 킹입니다. 게이트는 다소 외곽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필이 좀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고 상승세입니다. 또 부담 중량이 55라는 점이 약간은 걸리죠. 왜냐면 마체가 그렇게 아주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멀럭에서 이 마필을 가장 잘 알고 잘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10번 빅토리 킹까지 이게 3두 정도 추천해 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저는 5번 리빙스턴을 안정적인 충마로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1번 대천 에이스, 10번 빅토리 킹까지 언급드리면서 5경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6경주 국산 6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정말 빠른 마필들이 투성이에요. 빠른 마필들이 정말 많습니다. 초반에. 그래도 선행 나갈 마필은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선행을 나가는 마필을 좀 찾아줘야 전개 풀이도 좀 수월하고, 그런 마필들이 선행을 나가서 버틸 수 있느냐 그럼 여부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맘먹고 뽑으면 5번 IBS 퀸이 선행이에요. 문생기수 안장에 게이트도 지금 5번 게이트예요. 그래서 5번 IBS 퀸은 저는 이번 경주에 축으로 가져갑니다. 선행도 되지만 선입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 구애를 받지 않지만, 저는 아마 이번에 빠른 마필이 있어서, 다수의 빠른 마필이 있어서 초반에 참았다고 가면 오히려 진로가 막힐 수 있을 것 같아서 맘먹고 뽑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마필로 5번 IBS 퀸은 추천드리겠고, 여기에 이제 붙여가는 마필은 9번 세명기산도 직전에 선행 나가서 우승을 얻었지만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종목이 따라가서 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임규영 기수가 외곽에서 선입 전개를 했을 때는 약간은 불리한 여건을 맞이하지만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개가 나와준다. 충분히 세명기산도 56kg는 부담 저항을 가지고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 마필이 확실히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9번 세명기산. 여기에 이제 한두만 더 언급드리면 4번 검양입니다. 검양 같은 경우는 이게 말해 뭐합니까? 이 마필 직전에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아쉬운 전개를 펼쳤죠. 기본적으로 검양은 원래 빨리 붙어줄 수 있는 마필인데, 너무 몰로 기수는 이 마필은 참고 타는 경향, 참고 타서 올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1200m면 좀 더 액션이 빠르게 나와줘야겠죠. 내 측에 조금
내측이나 중간권 외곽 추진을 그렇게 직선에서 크게 가리지 않아요. 그리고 검양 같은 경우는 이 마필도 어차피 빠르게 붙어주는 마필이고 라스트에 앞이 무너졌을 때도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 내측권으로 파고 나올 수도 있는 마필이고 그래서 4번 검양까지 그래서 4번 5번 18번 10번이 아니지 8번 죄송합니다 8번이란다 9번 3명 기상까지 4번 5번 9번 3명 기상까지 언급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소위 7경주. 드디어 이제 코리아 스프린트 경주입니다. 1200m 경주인데, 복잡하죠. 이거 외국 마필들 이거 분석해서 뭐 할래? 그냥 한국 마필 응원하고 베팅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베팅 안 하실 겁니까? 응원하자, 그냥 응원만 하실 겁니까? 베팅 해야죠. 이렇게 16마리가 출전하는데 맞추면 이거 배당 아닙니까? 맞추면 물론 댓글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인기권 마필이 유력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 코리안 스피드 1200m 뭐 기대를 모으는 마필들 뭐 4파전이라 볼 수 있는 뭐 홀리 리걸 그리고 글로벌 캡틴 그리고 어글리 워리어 13번 블루치퍼까지 이 4대의 마필들이 좀 관심권에 많이 가질 것 같아요. 서울 한 마리, 부산 한 마리, 홍콩만 한 마리, 미국만 한 마리. 이 4대의 마필들이 많은 관심 가질 텐데 글로벌 캡틴 같은 경우는 저는 글쎄요 뭐 직전에 워낙 1분 10초대 기록을 했다고 하나 근데 전개도 워낙 잘 풀렸고 페이스도 좋았고 그래서 직선에서 걸음이 더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때 워낙 8월 11일이 워낙 빠른 주로였어요. 그래서 그만큼만 띄워준다고 된다? 근데 블루치퍼 만만치 않아요. 블루치퍼는 정말 이 마필은 내년에 두바이 가도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두바이 가도 될 것 같아요. 두바이 가서 좀 단거리 스프린트 경주에 뛰어서 충분히 참가를 해도 될 정도의 마필의 성장세를 보였고 그만큼의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워낙 사이즈가 남달라졌어요. 확실히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 말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블루치퍼 같은 티즈나우자마인데 정말 그래서 13번 게이트긴 하나 블루치면은 뭐 크게 이제 게이트 구애받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권이나 레츠 게이트였으면 좋겠지만 어차피 이 마필은 선위권에서 치고 압박을 해서 마필들이 넘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되지 않을 것 같고 또 선행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마필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가원 챔프 뭐 이런 마필 선행을 나갈 수 있고 스프링백 뭐 이런 마필들 선행은 도전하고 뭐 투데이까지 뭐 도전 세력인데 기본적으로 블루치퍼의 이 마필들의 스피드가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직선에서는 넘어간다. 1200m 하지만 앞에서 근데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블루치퍼 여러분들 이건 꼭 안고 가야 될 마필로 추천드리겠고 뭐 우리나라 마필인데 글로벌 캡틴은 저건 좀 고민돼요. 주로도 불량 주로이고 이런 주로에서 글로벌 캡틴이 고전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글로벌 캡틴은 조금 현장에서 팬심에서 응원을 하겠고 우리나라 말 중에 블루치퍼 그리고 외국말 중에는 딱 이두 5번 홀리 리걸 12번 어글리 워리어 이 두 마필의 공통점은 12번 어글리 워리어 같은 경우는 선행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빠른 순발력이 더 빠른 마필들이 내측에 포진돼 우리나라 마필이 조금 더 빠른데 충분히 중속력으로는 어글리 워리어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글리 워리어가 아마 중속력으로 코너 돌기 전에 좀 넘어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게 쉽지 않더라도 외곽보다도 워낙 힘이 좋은 마필이에요. 그리고 직선에서 뭐 홍콩에서는 뭐 뛸 때 샤팅 경마장인가요? 거기서 뛸 때 약간 직선에 약간 무뎌진 걸음을 보였다고는 하나 이건 그 홍콩하고 그 홍콩에서 따라잡는 말들하고 우리나라에서 따라잡는 말들하고 달라요. 때문에 어글리 워리어는 상당히 저는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보면 폴리에서 뛰었죠. 폴리 줄에서 뛰었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정말 일본 8초 댁은 한 여기에 한 2초, 1, 2초 정도, 2초 정도 좀 플러스하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직선에서 마필이 버티는 힘이 남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글리 워리어는 꼭 여러분들이 안고 가야 되는 마필. 그래서 일단 12번, 13번 언급드렸고 여기 한두 홀리 리거는 말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우루과이라고 하죠. 우루과이. 이제 마필이 우루과이에서
브라질 마필인데 우루과이에서 활동을 했던 마필이고 코리안 스프린터에 출전하기 위해서 미국에 한 6개월간 체류를 했다가 미국에서 경주를 한 3번 정도 뛰어보고 또 적응을 하고 뭐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시다면 코리안 스프린트 뭐 이제 프리뷰라는 게 있습니다. 프리뷰 이게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문 뭐 수송 과정에 이런 분은 뭐 해외 팀장 격의 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방송을 해주시는 부분이 이렇게 마사에서 방송한 정규 방송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서 아실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왔는데 미국에서 이 코리안 컵을 위해서 거의 7, 8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나오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홀리 리거 같은 경우는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준비하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면 마필 걸음 자체도 미국에서 그 정도 뛰었다면 이 마필이 선임 마필이에요. 전개가. 그러니까 초반에 스타트는 아주 느리진 않아요. 근데 중속이 좋은 선행 말이죠. 마필이 올라올수록 축축축 치고 올라와서 라스트에 뻗어나와서 걸음을 추입으로, 그러니까 한 발 추입이 아닌 서서히 꾸준한 걸음 스피드를 올려나면 라스트의 폭발력을 더 발휘하는 마필입니다. 작년에 그 마필 두 마리가 1, 2차를 거뒀죠. 일본 마필하고 홍콩 마필. 그런 스타일로 가져갈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도 5번 게이트예요. 그래서 5번 홀리 리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잔디 폴리도 뛰었지만 더트주로에서도 많이 뛰어봤던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오래된 적응력은 저는 좋은 마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없다. 5번 홀리 리거 확실히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5번, 12번, 13번 이 3두 압축으로 이렇게 추천드리겠고 저는 이 안에서 웬만하면 우승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팬심에서 블루치퍼를 더 응원하고 싶고 현장에서 마필 봐서 야 이게 컨디션이 외국 마필이 우리나라에서 오면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봅니다. 근데 외국 마필이 좀 달라요. 일단 생김새부터 좀 다릅니다. 생김새도 좀 다르고 같은 더러브 마필이 되면 더러브 마필이지만 생김새부터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살펴보고 정말 제가 일본 마필을 맞출 수 있었던 이유가 작년 재작년에 코리안컵에서 일시장에서나 주로에서 보는데 이건 마필 다르다. 이거는 이미 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가 뛰는 거에 뭐 체격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고 마필의 밸런스를 지니고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마필만 보고도. 그래서 현장에서 자세히 앞에서 보고 판단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은 5번 홀리 리거, 12번 어글리 워리어, 13번 블루치퍼까지 언급드리면서 코리아 스프린트 7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 혼합 경주 코리안컵 1800m 경주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필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나요? 돌콩? 코리안컵? 우리나라 말? 돌콩? 아니면 뭐 새로운 상승세 문화치프? 직전에 버틸 뻔했던 뉴 레전드? 아니면 청담도끼? 그리고 외국 마필 중엔 논셀러? 뭐 이런 마필들이 많은 관심을 모을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돌콩의 집중도가 많이 되겠죠. 왜냐 두바이도 갔다 왔고 두바이에서 좋은 성적도 거뒀고 근데 논셀러가 사이즈가 달라요. 돌콩하고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마필이 더비 출전했던 마필이 3세 때 그리고 더비 때는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그만큼 데이지를 가졌던 마필이고 더비에 뛸 만큼의 기본 자질과 걸음이 지녔던 마필이에요. 착체가 뭐 아주 크게 벌어지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4세가 되면서 꾸준히 띄워주는 마필이에요. 마필 밸런스도 완성됐고 마필이 이제 완성된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릴 때이고 오히려 그때보다는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3번 논셀러 같은 경우는 돌콩하고 비빈다고 생각하면 사이즈상은 논셀러가 앞선다고 봐요. 걸음상으로. 그것도 후미에서도 동반으로 이렇게 추입을 한 발 쓰는 마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일이 비슷하다. 근데 론셀러가 더 빨라요, 초반에. 초반 중간권까지는 론셀러가 빠릅니다. 라스트에 한 발 쓸 때도 론셀러가 더 빨라요. 그러면 이거 론셀러 돌콩이 이기기 쉽진 않다. 돌콩이 올 정도면 론셀러는 왔다. 근데 다만 걱정되는 게 이제 주로에 대한 적응, 우리나라 주로에 적응을 못했다. 약간 무거운 주로의 경험을 못했다. 그리고 미국에서 장거리로 왔다. 그뿐이지 그거 제외하면
제외하기 좀 어렵겠지만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논스웨러가 정상적인 컨디션을 유지한다? 그러면 돌콩이 아무리 좋은 컨디션이라도 쉽지 않다 이기기는.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는 돌콩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돌콩을 응원해요. 당연히 우리나라 말이 코리안컵에 일본 마필들이 우승해왔던, 근데 이제는 미국 마필이 아니고 강한 마필이 와도 우리 마필이 우승할 수 있다는 저력을 보여주자. 그랬으면 좋겠는데, 또 아쉬운 거는 이제 박태준 기수가 이게 기승해보지 않았던, 뭐 직전에도 비틀하게 기승해보지 않았던 기수긴 하지만 그래서 주임사를 치르고 적응을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똑같은 패턴으로. 근데 마필은 더 좋아졌어요, 도콩은. 그래서 박태준 기수가 이런 그랜드 그 큰 경주에서 우리나라 경마 대통령이라는 네임드답게 한 건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도콩 응원하지만 또 론세러는 여러분들 베팅하신다면, 돌콩을 베팅하신다면 논셀러는 꼭 안고 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뭐 쉽게 돌콩의 논셀러 그냥 3텐 한 방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뉴레전드? 문화치프? 글쎄요. 뉴레전드는 솔직히 하비웰 뱅거에서 정리된다고 봐요. 뉴레전드는 하비웰 뱅거에서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 문화치프는 좀 모르겠어요. 마필이 이제 한참 지금 주가를 완전 상승세를 찍고 있기 때문에 문화치프는 조금 봐줄 수 있는 마필이고, 여기에 이제 청담도끼인데, 문제의 청담도끼인데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성질이 예사 성질이 아니다. 너 앞에 있어? 그래 나 안 가. 좀 덜 뛰는, 앞에 말이 있으면 좀 덜 뛰는 마필이고, 초반에 마필을 제끼고 나가는 걸 좋아해요. 기본적으로 근성은 좋은 마필인데 마필을 여러 마필이 부비적 거리는 걸 많이 싫어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주를 펼치는 과정을 보면 최근에. 돌콩은 최근에 인기를 모았던 이유가 뭡니까? 마필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더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더 안 좋았으면 뭐하러 그 인기가 팔립니까? 그렇게 부러지는데도. 그리고 이 마필은 선행 나갔을 때 완전 달라요. 다른 마필이 돼요. 내가 1등이야. 내가 앞에 나가면 절대 안 뺏기겠어 하는 근성을 지닌 마필이에요. 그래서 더 뻗어나오고, 그 뻗어나간 걸음에서 버틸 수 있는 여력과 심폐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300도 그렇게 뛰었어요. 근데 1800 이거 그냥 뻗으면 버팁니다. 그냥 뻗으면 버텨요. 그리고 최근에 빨라진 우리나라 주로와 여건과, 그리고 지금 비가 이제 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로도 불량주로이기 때문에 청담도끼에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 김기용 기수 잘 알고 있을 것이에요. 그럼 선행을 나가야 되는데, 선행을 나갈 수 있냐? 내 측에는 없어요. 내 측에서 뭐 선행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선행 견제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뉴 레전드나 문화치프와 선행을 나가려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청담도끼가 더 빠르죠. 청담도끼는 직전에 이제 선행을 못 나갔던 이유가 김용균 기수가 너무 타이밍을 빨리 잡으려고 하다가 마필이 착지불량이 일어났어요. 아예 뭐 거의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자세 잡고 나오는데 김용균 기수 아차 싶었어요. 거예요. 이제 임기영 기수로 잘 아는 임기영 기수했고, 그런 미스가 없었던, 그런 스타트 부분에서 청담도끼 호흡에서 미스가 없었던 호흡이기 때문에 저는 임기영 기수와 기승이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고, 선행 나가면 좀 다른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청담도끼 기대합니다. 이번에 정말 기대해요.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3파전 보고 있어요. 3파전. 문화치프는 조금 고민해보고, 문화치프까지 본다 4파전. 그래서 기본적으로 3번 논셀러, 8번 청담도끼, 10번 돌콩 정도 보고 있고, 문화치프는 여러분들 보실 분들 보시고, 저는 현장까지 문화치프는 좀 판단해야 되고, 게이트도 좀 불리한 여건이기 때문에 정말 이변이 일어난다 하면 저는 1번 글로리어스 아티스트입니다. 글로리어스 아티스트. 글로리어스 아티스트는 이거는 좀 자유습상의 전개를 펼치는 마필. 1번 게이트 때문에 욕심내서 초반에 앞선에서 선행을 나가려고 할 것인가. 근데 나가려고 해도 청담도끼보다는 느리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직선에서 뻗어나온 걸음이 좋아요. 시종이가 내 측에서 자리 잡고 전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났습니다. 게이트를 만났어요. 아무리 못 붙어도 3선, 2선 내 측에 자리 잡고 편안하게 탑니다. 그렇다면 이 마필이 이렇게 중간 약간 경주 전개가 1800m나 600m 지난 오는 시점부터 마필이 힘을 쓰기 시작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치고 올라오는데 직선에서 마필이 쫙쫙쫙 뻗어나갑니다.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인공주로, 뭐 인공주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설명해드리자면 뭐 굳이 필요합니까? 잔디하고 모래하고 더트 주로의 약간의 단점은, 장단점을 좀 잘 섞어서 보완한 주로가 인공주로예요. 뭐 여러 가지 혼합물들을, 합성 소재들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든 게 인공주로인데, 더트 주로에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모래 주로에는 어떤 적응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큰 무리는 없다. 적응은 충분히 할 거고, 워낙 마필이 치고 나오는 스피드를 올리는 탄력감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일본 글로러스 아티스트는 무시는 못합니다. 무시는 못해요. 그래서 정말 배당이 나온다면 1번을 저는 삼복승권 정도로 추천드리겠고, 그리고 그래서 이번 경주에 세두 너무 들었죠. 3번 논세일러, 그리고 8번 청담도끼 선행 나가면 다르다. 8번 청담도끼, 10번 돌콩, 이 세두에 정말 배당마로는 1번 아티스트나 문화치프 정도 이렇게 언급 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9경주 혼합산 등급 1800m 경주입니다. 이제 코리안컵이 지나고 이제 축제가 끝나고 9경주로 왔는데, 1번 블루마스터 생각하면 욕 나오죠. 직전에 제가 추천드릴까 하다가 분정경 기수인데 정말 잘못 탔어. 정말 이거 베팅 하셨던 분들은 욕할 겁니다. 뭐하냐, 뒤에서 뭐하냐, 도대체 뭐하고 있냐, 왜 그렇게 타, 그냥 오는 거를. 1번 블루마스터 이거 왔어야 돼. 직전에 왔어야 돼요. 그것도 쌍대가리로 왔어야 돼. 이게 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좋은 말 가지고 제가 마주했으면 이건 뭐, 아무튼 1번 블루마스터는 여러분들 꼭 관가해서는 안 되는 마필이고, 뭐 인기 당연히 모으겠죠. 그리고 8번 액티몬, 문생기수 안장인데 한창 상세를 구가하고 있고, 지금 3등급에서 검증이 끝났고, 문제는 거리 1800인데 충분히 저는 액티몬이 1800도 소화가 가능한 마필로 보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고 나오는 중속력이 좋고 라스트에 뻗어나온 걸음이 좋기 때문에 1800은 또 무난하다. 그래서 8번 액티몬 뺄 수 없는 마필, 56kg은 하지만 10번 플로리다 파워, 플로리다 파워도 확실히 마필이 살았어요. 확실히 살았다. 3세 안마인데 안마에 치고는 상당히 스피드 좋고 근성도 좋아요. 그래서 선취비 자유로운 마필인데, 유승환 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김용규 기수 선행을 나가신가? 글쎄요. 유승환 기수가 그런 기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라가서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직전 만큼의 걸음은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부담 정도 높고, 유수환 기수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플로리다 파워는 저는 현장까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가장 이제 여기에 이제 액티몬이나 1번 브루마스터에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 4번 킹포세죠. 가장 이제 현 등급에서 가장 꾸준하게 띄워준 걸음이고, 뭐 빅토르 기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임경 기수가 기승하게 되는데, 또 임경 기수 스타일하고 맞는 마필입니다. 킴보세는 빅토르 기수가 타서 선행을 안 나갔던 뿐이지 충분히 선행을 나가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임경 기수라면 이건 선행이에요. 4번 게이트인데 이거 선행 나가야죠. 선행이 유력해 보이는데, 저는 선행 나가면 더 한 바퀴 돌겠죠. 그래서 4번 킴포세, 그래서 1번 블루마스터, 4번 킴포세, 8번 액티몬의 좀 압축 맞고네, 10번 플로리다 파는 현장까지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9경주는 정리하겠습니다. 자, 서울 10경주 마지막 경주죠. 혼합 4등급 1400m 경주인데 상당히 재밌는 경주죠. 본능대로 직전에 제가 언급드렸죠. 이게 마필이 달라졌어요. 근데 페이는 뭐 1700, 1700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했는데 많이 무리하더라고요. 1400 나왔는데 코너가 두 개짜리인, 오르막도 없는 코너가 두 개짜리 나왔는데, 본능 대열은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야 되는, 저는 이거 놓고 때릴 수도 있어요. 편성이 그렇게 아주 강하지가 않아요. 기복을 보이는 마피들이 있고, 호시대부는 승급 마피고, 좀 짧은 마피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본능 대로 놓고 갈 겁니다. 이 마피 여러분들이 꼭 이 마피를 체크해 가시라. 복병마로 언급드리겠고, 여기에 3번 장산 스타트. 이 마필이 초반이 느리긴 합니다. 근데 잠재력 자체는 어마어마해요. ORB 자마인데 잠재력 마필이 좀 싸게 들어온 것 같은데 6,900만원 경매가? 거세, 글쎄요, 좀 싸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저는 장산 스타트는 이거 여기서 끝날 마필이 아니에요. 직전에 보여준 건 전혀 없습니다. 농품위에서 뭐합니까? 근데 이 마필이
중속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4코너까지만 한 중간권까지만 좀 빠르게 붙어주고 나온다면 쌍대가리까지 가능한 마필로 보여주는데 저는 3번 장산 달라진 모습을 확실히 보여줄 거예요. 이거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3번 장산 스타트는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를 해가 되는 마필이고 10번 게이트지만 선행 차스인 10번 마이스턴이나 못 믿습니다. 몰로 기수는 마이스턴이야 이거 또 선추입으로 탈 거 뻔해요. 몰로 기수 그럼 되냐? 그 전에 3번이 옵니다. 장산스타. 그 전에 장산스타가 오겠어요. 동방지정 이런 마피들 오겠어요. 정말 변태같이 타가지고 10번 마이스티나는 선행 나가야 되는데 선행 찬스인데 이거 선행 나가면 당연하죠. 나가면 되고 선행 이게 마필이 몰로기스 믿어 선행 나갈 거 하시는 분은 가십시오. 10번 게이트인데 글쎄요. 좀 고민해봐야 되겠고 5번 오이데 코리아 선행 나가서 버틸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저는 뭐 크게 보진 않아요. 송재측 기수가 기승하는데 송재측 기수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내측을 좀 타려고 하는 전개도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측으로 파서 내측으로 파고 나오는 전개를 많이 펼치지 않았던 기수인데 그거를 이제 간간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는 그러고 탔었어요. 근데 송재측 기수가 그 외 내측을 많이 이제 안 들어가냐면 자리도 이제 내측에 굳이 무리해서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옛날에 직선에서 내측으로 파고 타다가 다른 마필이 내사로 내측으로 그때 유미라 기수가 기승했어요. 유미라 기수가 손재 기수가 내측에서 뻗어나오고 가고 있는데 유미라 기수가 안으로 갑자기 들어와 버린 거예요. 낙마에서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정말 6개월 몇 개월 고생했어요. 고생하고 복귀를 했어요. 부상을 크게 당해서. 근데 그날 경주에 어떤 마필이 출전했냐? 특별경주 출전 마필 송재측에 기승하려는 마필이 있었습니다. 물론 기승 기수가 송재측 기수가 아닌 뭐 이찬우 기수가 기승했는데 이찬우 기수가 그 마필 가지고 우승을 했어요. 특별경주에서. 송재측 기수가 기승했으면 뭐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마필이 워낙 좋았어요. 저는 우승이라 보고 있었는데 기승 기수가 됐어요. 이찬우. 그래도 마필을 좀 고민을 해보다가 믿고 갔는데 마필이 그만큼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찬스도 있었고 했는데 그 바로 전 경주에 그러고 부상도 유미라 기수 그리고 유미라 기수는 좀 있다가 제주로 가버리고 정말 미안했어요. 유미라 기수는 정말 미안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필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낭만에서 신인 기수가 좀 크게 부상을 당했다. 또 특별경주 입상할 수 있는 찬스를 맞이했는데 놓쳤다. 부상으로 인해서.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재승이 한동안 그 뒤로 내측을 못 탔어요. 그래서 원래 송재승이 외곽 추입을 그렇게 외곽을 막 엄청 선호하고 그런 기수가 아니었습니다. 내 중립 내외곽을 가리지 않았던 기수인데 그 전까지 신인 때는 그때부터 조금 중간 외곽으로 무빙을 많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때는 통했어요. 근데 주로가 이제 바뀌고 좀 빠른 주로가 형성되고 내측 추입이 많이 가능해지고 내측 중간권 마필들이 상당히 유리해지면서 외곽이 무거워지고 내측이 많이 가벼워지면서 송재측에서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송재측 기수는 내측을 이제 군대가 그런 약간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좀 선호하지 않는데 한참 좋았을 때는 자신감 있게 내려가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좀 덜 붙었어요. 근데 서서히 자신감이 붙어 오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조금씩 올라오기 때문에 다시 이제 내측 전개가 펼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이번에 5대 코리아 마필을 별개로 뭐 전체적으로 손대식에서 앞으로 기승하는 거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기승 기술을 좀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한다. 절대적으로는 아닙니다. 저의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저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은 좀 포함을 시켜서 사실적인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마필은 제 기술 집중 분석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조만간 가질 예정인데 그래서 손재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도 이런 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말씀 드리겠고 모델 코리아는 글쎄 좀 그래요. 그래서 이건 현장까지 봐야 되겠고 기본적으로 1번 본능대로 그리고 3번 장산 스타트 그리고 말스티나는 선행 나가면 봐줘야 되는 마필이고 여기에 5대 코리아는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 큰 배당을 노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1번 본능대로 3번 장산 스타트 여기에 리트보이 플래시가 오히려 1400이 유리해 보여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주로가 아주 뭐 1번 3번이 오면 2번도 올 정도겠죠. 그래서 1, 2, 3 정도 언급 드리면서
앞선권에서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다. 주로가 아무리 빨라도 쉽게 끝날 경주는 아닙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정도 언급을 드리면서 저는 본능대로를 여러분께 복병마로 추천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길었습니다. 토요 경마에 비해서 말이 많았죠. 뭐 스프린트 경마도 있고 호량컵도 있고 또 나중에 뭐 식경주 마지막에 송재식기수 얘기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오전 경주들 뭐 얘기 이런저런 많이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길었는데 지루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한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너무 탐탁치 않으셨으면 좋겠고, 충파의 이런 방송들, 이런 제가 분석하는 객관적이나 뭐 주관적인 내용들이 도움이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진짜 구독 1000명 찍어서 저도 이게 핸드폰으로 실시간을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모바일 실시간을 하는데 1000명이 돼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정말 저 모바일 실시간 저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면 구독 좋아해 주시면 춘파가 보답으로, 춘파 감추지 않습니까? 안 감춰요. 절대 뭐 제가 오히려 복병만 좀 생각을 해왔다가 뭐 현장에서 느낌이 온다 하면 전 단체 톡방에서도 다 오픈을 합니다. 숨기고 가는 마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절대 감추고 그런 부분일 때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최대한 보답해드리고 도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춘파가 그 힘을 받아서 합니다. 그 힘 받아서 문자 신청 들어오시는 거 별개로 그 힘 받아서 해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좀 오글거리네. 오글거리는데 춘파가 이렇게 약간의 감기 기운이 좀 나아진 것 같아. 좀 열도 오르고 에너지도 오르고, 그래서 이 기운 살려서 토요경마 일요경마, 지금 토요경마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래서 토요경마 일요경마 확실하게 힘 받아서 여러분께 대박 날 수 있는 예상을 진행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도움이 되는 분석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